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또 토론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좀 오랜만이죠? 예, 한 4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추석 겹치고 또 네, 이제 국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을 해서 첫 발을 뗐는데요. 법 시행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보니까 계산이 107일 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위원장까지 선출했고요. 예. 추천위원장 선출했는데 상견례를 개만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선출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고요. 네. 지금 나온 얘기가 위원들이 한 5분 정도씩 각자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가지고 일단 후보군에서 논의를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보면. 각자가 5사람씩. 각자 5사람씩. 여러 사람이 모이겠네요. 예. 그래도 뭐 법조계에서 이제 그 정도 이 워낙 중요한 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 모분수를 가지고 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보석 같은 존재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초에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야당에서 만족해하는 감사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하고 찾아내느냐, 이게 얼마만큼 공수처장이 빨리 이게 추천이 돼서 이게 인준을 통과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대로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여야 대리전이 진영되기를 그대로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하고 좀 다를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열흘 뒤에 예. 이제 각자 추천한 분들을 가지고 이제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병석 의장이 그 말씀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정치색을 배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문제를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보를 찾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정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을 이제 결국은 인선을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위원들도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당연직이 있지만 이 생각을 중심을 딱 갖고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실 때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대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한 채 일을 하니까 국민의힘도 최재형 감사원장 평가를 하고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진영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추천위원들이 정말 명심하고 좋은 분들을 추천하면 의외로 빨리 또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저는 진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언론인들 그 토론 이제 목요일 날 토론인데 역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흔히들 하면은 대부분 그동안의 우리 과정을 보면 심지어는 방통위원까지도 그대로 자기들이 출신들 진영 대결을 반복했었는데 이번 이걸 보고는 의외로 조금 뭔가 서로가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체로 법조인으로 구성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내부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네. 첫째, 이 사람은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카랑카랑하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세요.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좀 가만히 계시고 다른 분들이 여권 추천 인사들이 또 2분 계시고 당연직 또 다른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누굴 추천했다 하면 야당은 아마 본능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내놓으면 야당의 소위 비토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토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당은 법 개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특히 비토건 네, 문제. 비토건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의힘이 두 분의 변호사를 추천할 때 여당이 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법을 개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당한테 주어진 그 추천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인 건 여당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공수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분을 여권 쪽에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다면 야당은 비토권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인선하는데 진통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당이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당이 뭐 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야당이 이제 추천위원을 좀 지연했던 측면이 있고 또 추천위원이 여당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비토권을 없애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추천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공수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 맞불 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지금 내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여당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정말 앞으로 지금 셈법이 복잡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서로의 뭐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개별적으로 뭐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특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 인사들이 최소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라임 옵티머스 각각 지금 끼어 있어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 여당 측 인사들의 얘기가 거론되는 건 사실이고 또 야당 측 윤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 검찰에서 내사를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수사를 했던 검사도 거기 끼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봉희 씨 그 폭로에 따르면. 예. 그래서 이건 두루두루 모든 기관이라든지 여기저기에 다 걸려 있고 심지어는 수사 주체인 검찰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니 이건 차라리 특검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공수처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 대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장 이게 선발하는데 글쎄, 한 아직은 두세 뭐 달, 제가 보기엔 한 6개월은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출범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마지막 특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보면. 김용진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여당에서는 뭐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은 특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당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엄정한 수사 이야기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권이 강조하는 건 정권과 무관한 그냥 펀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왜냐하면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지금 뭐 검사와의 관련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권 인사들, 청와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와가지고 특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인력 보강해서 수사한다 해도 나중에 여당 주장대로 별거 없이 나왔을 때 국민이 믿겠느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특검 발표를 하면 국민은 훨씬 신뢰를 거기다 줄 거다. 그러니까 특검을 빨리 도입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추 장관과 검사들의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판한 현직 검사에 커밍아웃 해주면은 개혁만이 답이라면서 반격에 나섰고요. 조국 전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보니까 100몇십 명이 나왔대요. 검사들 보니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 통신망의 검사들이 이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장관이 평검사가 얘기한 것을 일일이 대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좋은 시각으로 보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다라고 보겠지만 과거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참 이게 밑에 부하가 얘기한 것을 장관이 거기서 이게 또 의사를 피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굳이 장관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고 네. 지금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는 지금 이제 거의 상당히 진척이 돼가고 있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공보 문제라든지 기차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은 법무부 내부 준칙이나 규정으로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고 네. 상당 정도 이루어진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 부분만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장관이 평검사하고 논쟁하는 네. 것은 그렇게 모양이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임 의혹에 연루됐던 강기정 전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 가세했어요.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참 정무 감각이 없다.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치부장 출신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본인도 지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뭐 검찰에 특히 이번에 검사들이 이렇게 지금 항거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또 끼어들어서 검사들을 나무라는 듯이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데다가 오히려 지금 검사들의 반발을 더 부추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이제 겨냥해서 예. 장관의 감찰권, 인사권, 수사권 지휘 활동 너무 남발하고 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런 취지로 올린 다음부터 지금 검사들이 지지한다는 실명으로 이프로스에 지금 160여 명 가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만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검사들이 많이 참았다고 봐요. 그런데 드디어 폭발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 또 예. 이제 하면은 검사들의 반발은 더 커질 거고요. 거기 나온 이야기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 내 검사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거는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질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미애 네. 장관과 현 정권 성찰과 반성해야 되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예. 반성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제 제가 보기에요. 영이 서질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진 전 의원이 이제 검사 생활도 꽤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개별 검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장관이 그렇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했는데 네. 아까 저녁 때 오기 전에 160여 명의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올렸다라는 정도면은 네. 그냥 개별 검사들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수준 이상 아닌가요? 어떤가요? 경험으로 봤을 때? 글쎄 그 정도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대략 한 7-8% 정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의견 피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전망 어떻습니까? 더구나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문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갈등 관계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고민을 거듭하시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타일이라든지 또 법에 어쨌든 총장의 임기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총장을 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총장을 내치지 않는 상태에서 장관 경질할 생각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그냥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고 검찰 내부의 저 의견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또 며칠 있으면 또 가라앉게 돼 그렇게 있을 거예요. 보시는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코너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권과 법무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측근 검사들을 좀 만나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한 5군데에서 한 7군데 전국에 이렇게 순회하는 그냥 것은 일상적인 거다? 일상적인 거죠. 근데 올 연초에 지금 부산 갔다가 이제 광주 갔다가 그리고 잠시 멈춰 있다가 지금 대전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일상적인 것인데 이게 지금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예. 오히려 조금 이제 검찰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대검 국감 때 얘기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는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잡혀있던 일정 소화하는 거고 더욱 아마 좀 더 조심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곡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검찰이 뭐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으로 넘기더라도 제대로 수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민주당의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배출하겠다는 건데 네. 그게 했다는 그 배경 또 거기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매우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5년 전에 한 약속이고 대통령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민주당의 당원을 통해서. 그런데 뭐 사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사건은 다 아시는 거고 네. 이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한다면 그 당원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으로 요식행위를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방향은 섰던 거고 네. 이낙연 대표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을 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겠다. 유권자를 마치 생각하는 양 이랬지만 이거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지도 않았고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가?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성범죄 혐의로 한 분은 세상을 등졌고 한 분은 사직을 해서 830억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후보 내겠다고 하면서 전당원 투표에서 마치 민주적인 양 포장하는 거 정말 무책임하다. 국민은 이걸 똑똑히 기억하고 내년에 네.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네. 사과는 분명히 하셨거든요. 아하.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다음에 서울 시민, 부산 시민께 또 죄송하다.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또 죄송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국민 사과는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구스럽겠죠. 명구스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국민들의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그 중요해서 이후에 대선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년에 그냥 가령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출마를 안 시키면 민주당의 조직들이 서울과 부산에서는 거의 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아하. 되니까 조직이 와야 되면 내후년에 있는 대선, 내후년에 있는 서울, 부산 지방선거가 또 결정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의원님 국민의힘 인재영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네.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지 아니, 뒷담 좀 점 찍어둔 사람도 해주시면요. 있겠고. 네, 네. 아직은 거기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구성을 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에 이제 부산시장을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 당내에는 꽤 많고요. 서울시장이 좀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준비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죠. 네.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고 부산시장은 저희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승산이 좀 이 있다라고. 낙관이 더 많은 상황이 물론 장담은 못하고 분발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후보에서 정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후보 이거를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내후년에 지방선거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충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찾으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송 보신 분들께서 추천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가끔 추천해서 자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분들이면 예. 뭐 자천해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예.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뭐 이걸 빌려가지고 팟캐스트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 제목으로 방송도 하고 있던데요. 지난 13년 동안 제기됐던 물음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전 네, 대통령의 거기다가 것이다. 17년까지 받았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 뇌물죄가 형량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법의 뇌물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법에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아하. 돼 있습니다. 단위 기준이 일단 1억 기준이고 또 그 1억 이상 기준. 기준은 없는가요? 그 이제 법 자체는 무조건 1억 1억 이상이면 이상, 10년이기 때문에 뭐 1억, 50억, 100억 뭐 네. 더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 재판의 양형 기준이 짜여 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 할 때 삼성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 받는 뭐 60몇 억, 67억인가요? 예, 그게 예. 그때 그 권력을 미국에서 뭐 했던 거 미국 말이죠. 예. 로펌 그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받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뇌물과 관련된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마 깨닫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교도소 가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이긴 한데 그나마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누구도 특권층은 없다. 이제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 정권이 시스템이 끝난 다음에 네, 예. 대한민국에 확립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이 올바름의 기준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전 대통령이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이 들어있든 협력 관계이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판결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일관되게 다스는 내게 아니고 형님 거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맥락에서 한때는 뭐 형님 거라고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뭐 예, 그러나 누가 이제 정말 뭐, 주인일까라고 예, 다투는 했었는데.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본인께 아니라고 이제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다스의 주인과 관련해서 많은 검찰 수사 또 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아하, 상황인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께 아니라면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본인은 저렇게 토로하신 거고 다스가 본인 게 아닌데 본인 거라고 재판에서 해줬다면 이제 추징금 내는 건 다스를 좀 팔아서라도 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면 되더라도 추징금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약간의 농조로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계속된 주장을 했던 그 맥락에서 저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정말 부정부패 문제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대통령 퇴임해도 무사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가 처음에 시작된 수사는 그 댓글과 관련된 문제 국정원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계속 수사가 확대가 되어 왔던 문제. 그래서 별건으로 다스 주인 이제 수사가 또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정봉주 의원 등등이 오히려 여기로 좀 문제 피해를 그렇죠. 봤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또 제기가 됐던 건데 그거는 또 그때 시절엔 사실은 다른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단락이 된 상황인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했던 거 이런 거는 좀 성찰을 이제 검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여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가 야당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이 보십니까? 정치 보복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보면 제가 이미 지적을 한 대로 사건을 별건 수사를까지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별건 수사에도 두려울 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저희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당당히 일정한 사과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확정 판결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어느 나오거든요. 시점에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했었죠. 예, 그렇게 하시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판단은 저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공작자금 갖다 쓴 것도 있지, 실은 공천 관련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돈 받은 뇌물도 있거든요. 아, 보면. 그것도 있나요? 네, 그다음에 어.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거의 자기 직책을 남용해갖고 뇌물을 여기저기서 받은 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은행 것이 지주그룹 회장이 예, 됐어요. 워낙 지금 다스만 관련해가지고 그게 논쟁이 돼서 우리가 그것만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과거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배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한목에 몰아서 사과한다기보다 즉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17년형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가 바람직한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